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진단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야의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울산의 각종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김종섭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이 두 분의 얼굴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작, 이번 7월에는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민선 8기 울산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김종섭 의원, 손근호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 두 분의 케미를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번 괜찮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민선 8기 2주년 진단이긴 하나 울산시 의회가 지금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이 주제를 놓고 시간을 마련하겠지만 오늘은 이거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요. 두 분 그냥 짧게 한 번씩 이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주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 의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울산시의 이제 원구성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좀 울산 시민들한테 좀 보기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른 또 이런 자리 싸움들이 정상화가 좀 돼가지고 빨리 울산시가 정상화되어가지고 울산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또 원내에 계시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맞습니다.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후반기 이제 원구성을 하면서 TV에 보셨다시피 말들이 많고 지금 의회가 파행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조속하게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 것이고요. 조만간에 우리 시의회가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회 정상화를 위해 두 분 의원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민선 8기 울산시의 2주년 진단입니다. 먼저 인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인구 유출 원인을 파악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잘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울산시의 인구 정책, 청년 이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실제 이제 인구 정책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장기 플랜들을 대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 문제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학 학과 개편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제조업이라든지 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여성들의 또 취업은 또 갈수록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우리 청년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물론 청년 정책이라든지 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플랜이라 아직 그 어떤 성과를 좀 보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전반기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손근호 의원님. 네, 울산시가 지금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울산시의 인구는 계속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울산시가 어떤 특색이 있는 정책을 내놓더라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 수준의 인프라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청년 인구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그 벽을 넘는 게 매우 힘든 사실 구조입니다. 결국 울산시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노력을 울산시가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 또 지방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사실 예산, 돈이죠.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가 울산시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수도권의 인프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울산의 이런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인구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저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민선 8기 전반기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성과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자 유치 등의 어떤 친기업 정책이었는데, 자 이거 한번 평가를 해보죠, 김 의원님. 예. 네, 뭐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김두겸 호가 시작되면서 지난 한 2년간 실제 저희가 이제 신기업 정책을 눈으로 봤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한 21조 정도, 대략 한 20조 9천억 정도가 되던데요. 이런 부분은 뭐 역대적으로도 거의 굉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한 410개 정도의 업체가 기존 공장을 뭐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신설을 한다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 하이퍼캐스팅 뭐 생산 공장이라든지 전기차 생산 공장 이런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들하고 예. 그리고 고려엔하고 그다음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 생산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S오일이라든지 현대오일 터미널 같은 이런 회사에서 이제 복합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설하고 이제 증설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역시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겸 호에서 저는 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 찾아오는 손님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TF팀을 먼저 만들어서 기업과 융화를 하고 기업에 필요한 기존 행정적 절차를 같이 논의하고 병행을 하면서 왔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반 기업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충분히 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반면에 또 이게 행정력이라는 게 사실 뭐 예산이나 인력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친기업 정책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친기업 정책이라는 게 마냥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울산시가 이런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서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울산의 친기업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노동의 질의 향상, 이 명제가 동반돼야 저는 울산시에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저희 울산시가 키워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고용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고용 창출이 이제 울산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 친기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업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은 사실 이런 수치에 매몰되기보다는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용 창출이 울산시 인구 증가와 또 우리 종주 여건 향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울산 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행복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울산에 기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달부터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특화 지역에도 이제 포함이 돼야 할 텐데 김 의원님, 울산시에 좀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울산 시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 사항들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저희가 안고 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 시민들, 울산 시민들이 좀 싸게 쓰고 그다음에 울산이 전기를 쓸 때 좀 요금을 할인해달라 하는 그런 법인데요. 저희가 뭐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김두겸 시장께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전에 대해서 아니면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을 담은 이제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인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국회를 통과했고 충분히 순항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울산이 최초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 유수 많은 그 전국의 대기업들 예. 그리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울산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밖에서 뭐 100원에 쓰는 거를 울산에 오면 20% 할인해서 80원에 쓸 수 있다 하면은 많은 기업들을 울산에서 유치를 할 수 있다 보고 그와 뭐 비교해서 대표적인 뭐 기업을 찾는다면 뭐 IT라든지 예. 뭐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또 울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화 지역에도 지정이 꼭 돼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또 한동안 주춤했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때 좀 추진이 됐던 것인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그 속도가 좀 늦춰졌다가 다시 또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울산시의 입장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부유식 해상풍력 이 사업 자체가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의 이렇게 역점 사업이었죠. 예. 네.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아마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근데 또 울산시를 떠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와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인 민선 8기 우리 김두겸 시정이 시작되면서 사실 민선 7기의 많은 중점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 많이 전면 재검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김두겸 시장이 다시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노선을 떠나서 그만큼 부유식 해상풍력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또 김두겸 시장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 발전을 위한이라면 여야가 없겠죠. 네, 다시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이 울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울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미래 먹거리로 도약했으면 하고 뭐 여기 계신 김종석 의원이나 저나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서 꿀잼 도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오셔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상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의 태화강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3,600억 원이 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을 만들겠다. 요즘은 또 오페라 하우스라는 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울산에 그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기대와 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거 아닌가? 관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예, 뭐 김두겸 시장의 경우는 지금 산업도시 울산과 더불어서 투트랙으로 이제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산업화해서 가고 계신데요. 저는 그 울산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페라 하우스 세계적인 이제 공연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 울산 시민들도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가시지 않고도 국제적인 관람을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김두겸 시장의 그 뚝심 보셨지 않습니까? 김두겸 시장이 밀어붙이는 데는 제가 봐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밖에서도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찬반이 좀 나뉘긴 하던데 실제 이제 국가하천이죠. 우리 태화강 자체에 이제 하천 그 점용 허가를 이제 환경유역청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과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지역에 뭐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힘을 좀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문화, 관광 이런 인프라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람을 우리 울산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수구장에 보시면 문수 축구장, 야구장에 이제 유스 호스텔 건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뭐 이렇게 뭐 상상처럼 보이고 이렇게 기가 찰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지만 저는 김두겸 시장의 뚝심을 믿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추진되면 시민들한테는 정말 살기 좋은 울산,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살아 숨쉬는 울산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계속 순한 맛, 티키타카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 의원님은 다른 의견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긴 한데, 네. 꼭 오페라 하우스여야 하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두겸 시장님 꿀잼 도시 만든다는 거는 뭐 우리 시민들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뭐 울산이 이렇게 공업 도시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꿀잼 도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지면 좋죠. 예. 좋은데 사실 이 김두겸 시장님 너무 이렇게 랜드마크에 좀 집중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이렇게 하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울산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추진력이 굉장히 또 강하다고 하셨지만 너무 또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강하게 예.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예전에 250억 원 기업인 흉상 굉장히 울산에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울산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이런 랜드마크 사업이라면은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저는 해야 한다 보거든요. 사실 뭐 제 기억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들어와서 이 랜드마크 사업이 예. 떠오르는 바다 불상, 그 뭐 세계 최대 성경책, 뭐 오페라 하우스, 학송공, 물길 복원 사업, 태화강 연금소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뭐 되게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너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랜드마크에 너무 꽂혀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도 사실 볼거리, 즐길거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지 너무 랜드마크에만 올인하시는 거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울산 관련해서는 김두겸 시장의 뚝심을 한번 믿어보자. 또 손 의원은 시민의 너무 공감대. 랜드마크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 소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거 사실 울산도 지방 정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 하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울산은 부울경 경제 동맹, 또 울산, 포항, 경주를 연결하는 해오름 동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책으로서 이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동이 될 것인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네, 지방 소멸을 막자. 그와 같은 말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제 저희가 좀 타파를 하자. 지역끼리 좀 지방끼리 뭉쳐서 예. 동남권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 저희가 뭐 부울경 메가시티, 그 지금은 이제 부울경 경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오름 동맹, 포항, 경주, 울산이 함께하는 이런 그 동맹을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 일인데 이제 지역별로의 이제 이득을 서로 따지죠. 예.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저 지역에는 뭐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득을 따지다 보니 조금 이래 불협화음도 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 동맹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해오름 동맹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배치가 돼 있고 저희가 예산이 다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이제 대통령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뭐 해오름 동맹과 같은 지방시대 위원회를 이제 새로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향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방에 조세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셔야지 지방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가 지방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생기지 예. 중앙에서 이제 이런 권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은 반드시 지방에 이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한 전부 이양이 먼저 우선돼야 예, 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울산이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뭐 부울경이든 뭐 경주, 포항이든 울산이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이러다가는 대구, 경북이 힘을 더 합치고 부산, 경남이 힘을 합치면 울산만 따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네.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뭐 민선 7기 때 불경 메가시티가
거의 뭐 완성 목전에 두고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정이 바뀌면서 자초되었는데 사실 지금 한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이렇게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지금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아까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가 되고 있고 예. 부산 경남도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가 가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해오론 동맹은 사실 이제 울산, 포항, 경주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맏형 노릇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대구 경북 통합이 돼버리면 사실 또 포지션이 애매해지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경남끼리 이렇게 합치고 대구 경북끼리 이렇게 합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뭐 어쨌든 이런 다른 뭐 경북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포지션에 대한 좀 전면적인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남권에 있어서 울산 패싱은 정말 우리 울산이 아주 경계해야 될 맞습니다. 문제다. 두 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서 성과와 과제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 지난 2년에 대한 한 줄 평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선임 먼저 하십시오. 예. 아까 우리 김용서 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뭐 김두겸 시장님의 울산시 조직 장악력하고 사업 추진력은 인정. 하지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글쎄. 아하. 사업 추진력은 인정, 공감되는 글쎄. 자, 김 의원님. 예. 예, 저는 뭐 김두겸 시장의 뚝심을 믿고 있고요. 이게 뭐 당장 성과는 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최종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 보통교부세 1조 시대를 열었다. 저희가 9,960억 작년에 이제 9,960억 원의 이제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말하는 사업명이 없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 역대적으로 있었지도 않은 일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1조 원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울산 시민을 위해서 곳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김두겸 호에서 만들어 왔다는 부분에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 의원이라 그러신지 한 줄 평을 여러 줄 평으로 다음부터는 한 줄 평으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2년 동안 울산시가 풀어야 할 과제 이거 잘하면 우리 시민들께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자, 김 의원님부터. 예, 시민을 위한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여야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 송근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좀 재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갈지 이런 게 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대라든지 우리가 시민 건강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진다면 향후 뭐 2년도 크게 무리 없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김두겸 시장 지금 현재 2년간 그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한 68%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도 좀 보시고 전반기와 같이 남은 2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야당의 손근호 의원님. 네.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 우리 김두겸 시장님의 그 추진력 하나는 뭐 제가 인정은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이제 선거를 하실 때 내셨던 공약들 사실 그것만 완수를 한데도 저는 뭐 성공한 시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울산시가 1997년 이전에는 사실 경상남도 소속이었다가 97년 이후에 강력시로 승격되면서 사실 다른 강력 지자체들보다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두겸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이런 뭐 트램, 철도, 도로 등 같은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그럼 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뭐 남북권 또 신도시 개발도 있고 부굴산역 역세권 개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지역 공공 인프라 확장을 위한 울산 의료원 설립 이런 부분들은 김두겸 시장님이 그 남은 2년 동안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어찌 보면 오늘로부터 이제 첫 시간이 될 텐데 앞으로도 이 시간 잘 활용해서 두 분이 시민들께 여러 가지 잘 보고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김종석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비전으로 출범했던 민선 8기 울산시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겠지요. 시민 여러분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2년이란 소중한 시간 동안 오직 시민들의 삶의 짐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잘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